일단 이 전체 우리 이 전시는 상기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이 인문학 강좌를 보던 중에 부산 지역의 또는 부산 지역을 넘어서서 활동하시는 여러 작가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했는데 그 작가님들이 훌륭한 작품들을 여러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우리 상지 건축에서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6인 초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이 작가님들에 대한 비평문을 제가 쓰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내고 또 그분들 모시고 이제 작가를 이 전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노주련 작가님 오늘 5번째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받으신 노주련 작가 아티스트 토크 질문지는 쭉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이 많은 이 내용들은 오늘 다 묻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 오늘 간단하게 또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면 저도 그렇고 또 작가님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또 작가님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만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먼저 작품을 한번 제가 일단 먼저 그럼 네, 작가님 네네네.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소개요? 네. 아, 네. 노주련 작가라고 했는데. 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네, 노주련 작가고요. 네. 네, 박수 한 번 다시. 오늘 저랑 지금 전시를 같이 하고 계시는 몽골 작가님이 한 6분 정도 한국에 와 계셔서 이 아티스트 토크에도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몽골에서 썼던 그 아티스트 토크 자료를 가져왔어요. 네. 옆에 있는 언어는 몽골어입니다. 네, 제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네. 구글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몽골어니까 지금 네. 철자는 러시아 같은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디테일하게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미술에 관심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예도 굉장히 좀 오래 썼고 한국화도 좀 배웠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저를 조소로 전공한 줄 아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그림 잘 그립니다. 제가. 네. 제법 그림도 잘 그리고요. 네. 요즘은 입체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영상 작업도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관객 참여형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큐브를 주제로 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딱지로 만든 좀 딱딱한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가 천에다가 솜을 채워가지고 좀 물렁물렁한 재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물렁물렁하고 촉감적인 그런 거를 관객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그런 설치 작업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제 바람을 풀어서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볼룬 형태 작업들을 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초창기 작품이에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작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딱지를 연결해서 붙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굉장히 초창기에 해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작품이 아직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제가 한 20년 전, 20년까지, 2017년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20년 아니면 10몇 년 전에 우리 2층에 전시하고 계시는 진영서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릴 때인데 감천문화마을에 집을 하나 작품화할 수 있겠느냐, 네,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한 에너지를 빛으로 생각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천에다가 안에 솜을 채운 작품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촉감적인 거, 그 다음에 솜에다가 천을 채우면 이게 물렁물렁해지고 이렇게 안기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해요. 그래서 이 관객 참여형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지금 보여지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다시 이제 6월달에 또 전시를 해달라는 어떤 요청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참여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그 5월달 롯데백화점 이렇게 기획으로 했던 전시인데 굉장히 이제 부들부들한 빌로드 천에다가 솜을 채워가지고 한쪽에 이제 털이 있게끔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앉거나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이제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작품이고,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 그래서 많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아껴서 따뜻하게 느끼고 갔고, 특히 애기들은 뭐 한 3번, 4번씩 와서 이제 작품을 즐기다가 갔던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부산 진역사가 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 이제 그 기찻길 뭐 이런 게 밖에 보이면서 조금 이제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부산 진역사에 전시를 했던 작품이고, 프레임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안과 밖에 내부와 외부의 어떤 경계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거는 관객들이 참여했던 그 천에 솜을 끼운 작품을 껍질을 벗기고 안에 솜만 전시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솜이 아니라 관객들이 본인의 어떤 그 행위가 이 솜에 묻어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솜은 압축되고 이 모양을 만들어서 가거든요. 그 솜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서 배웠던 작품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벌룬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딱지나 뭐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기술 되게 좋아요. 이거를 이제 벌룬에 인쇄를 해서 제가 이제 만든 작품인데, 벌룬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실제 작품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제 4월비라는 전시를 이제 민주공원에서 전시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전북 도립에서 한 작품인데, 이 4월비의 어떤 느낌을 벌룬의 영혼, 개념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큰 대형 작품들, 이제 빨강색 딱지로 만들어진 이 벌룬 같은 경우에는 한 3m가 넘는 사이즈이고, 이게 이때 이제 코로나 때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 이런 색깔들, 또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성들, 이런 것들을 벌룬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시되어진 작품의 어떤 이제 가장 첫 번째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2019년, 17년쯤부터 미러큐브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제 재질이 내 얼굴이나 모습들이 비치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각도가 있어가지고 딱지 모양의 각도가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들여다봐야지만 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킴스 아트필드 미술관이라고 이제 프로젝트로 한 전시인데, 관객들이 이 비춰진 모습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하 원형에 제가 거울과 같은 방을 만들고 벌룬을 이렇게 이제 그 불이 들어와 있는 벌룬을 띄워서 나의 모습과 또 이렇게 벌룬의 모습을 같이 비춰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들여다보는 자화상과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규격화되어 있는 이 정사각형을 제가 좀 열어보면 어떨까,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큐브들을 해체하고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미러 큐브 시리즈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열어서 이 안쪽에 제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다른 관객들이 좀 들어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문 퍼포먼스 분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분이 언덕이라는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퍼포먼스 작가이고, 오른쪽에는 알렉산더라고 뮤지컬하고 이런 배우, 성악을 전공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연기력이 훌륭해가지고 내가 꼭 퍼포먼스 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아니구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한 촬영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또 벌룬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이제 그 큐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세계, 내가 속해 있는 세계,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 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을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작품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킴스 아트 필드에서 작가 그 관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그런 참여를 받았잖아요. 그 사진들을 모아서 다시 작품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딱지에 비춰진 그 어떤 모습들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것들을 제가 다시 작품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지하에 있는 어떤 거울방에 보여지는 뒤에 이제 달과 같은 벌룬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 나의 그림자가 이 벽면에 이렇게 비춰지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은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또 보내주셨고, 또 그거를 다시 작품화한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제가 이제 막방한 벌룬들을 하다가, 이제 벌룬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바람에 빠집니다. 그러고 그 모습을 이제 사실 잃어가죠. 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바람을 뺀 모습, 그러니까 천에 손을 넣은 것들이 이렇게 관객이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들이 뭉쳐지고 모양이 변해가는 것처럼 벌룬도 자연스럽게 바람에 빠져가는 거를 작품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좀 제가 약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별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좀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별이 지면 시간이 지나서 별이 져가는 그런 시간처럼 벌룬의 바람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또 이게 저의 세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삶도 어떤 유한하든 무한하든 변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 작품 속에서 또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노수연 작가님이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또 외국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에 이 직접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셔가지고
간략하게 자신의 작품들을 좀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지금 우리 흔히 추상화는 구체적인 형상을 지어가면 실제로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노주현 작가님 작품은 실제로는 이 큐브라고 하는, 물론 큐브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또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의미를 다시 피드백시켜서 환원시키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을 하지만, 그러나 전체 틀은 이 정사각형 큐브라고 하는 추상적인 틀 속에서 작업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질문지를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훌륭한 작가들 속에서 가장 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질문 내용은 가장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한번 같이 저하고 같이 우리 작가님에게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초기 작업에는 주로 보자기와 닦기 작업을 주로 하셨는데, 보자기는 원래 중요한 무엇을 감싸는 것이고 무엇을 이리저리 누구에게로 옮기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닦기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입니다. 이 보자기와 닦기 작업을 통해 작가님이 의도하고 표현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무엇을 꼭 표현하려 하였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만드는 게 좀 재밌었어요. 딱지를 접는 거. 네. 어릴 때 정말 많이 딱지를 접었어요. 저희 남동생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매일 접었던 것 같아요. 또 막 연구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딱지를 접을까 이런 연구도 했고, 보자기도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쓰시던 거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묶어보면서 그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재미가 있어요. 딱지는 여러 개를 접어서 연결하니까 또 모양이 점점 예뻐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처음에는 만드는 행위나 그다음에 정사각형의 형태, 그다음에 접혀져 있는 이렇게 세모, 삼각형의 형태성 이런 것들을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은 그냥 외적인 형태 또는 이미지를 주로 그것이 좋아서 끌려서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관념들이 생기고 거기서 또 철학적인 사유들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계기들이 아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자기와 딱지의 관념을 뒤섞어서 입방체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이 입방체를 큐브라고 부르면서 이 큐브가 우리 노주현 작가님의 시그니처 이미지, 즉 대표적 이미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큐브의 가장 최초의 의미 또는 큐브로 작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큐브는 딱지의 종류에 맞습니다. 딱지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고, 네, 거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형태를 처음 만든 것 같고, 천에다가 종을 넣는 이제 정사각형을 제가 처음으로 큐브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네, 큐브를 정사각형 영어로 찾아보니까 큐브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부유명사로 제가 쓰게 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큐브의 개념은 완벽한 정육면체, 제가 퍼펙트 큐브라고 전시한 적이 있는데, 완벽한 정육면체는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완벽한 정육면체는 개념 속에서만 있지 사실 현실 세계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개념과 어떤 현실성의 어떤 차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센치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6개의 면들이 모인 어떤 그 조형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완벽한 정육면체가 무엇인가, 또 바꿔 얘기하면 완벽한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벌써 철학적인 이런 사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장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가? 또는 완벽한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삼각형이 존재하는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정육면체가 존재하는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그릴 수 있는 정삼각형은 삼각형의 정의와 걸맞지 않은 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정교한 이 작도기를 가지고도 정삼각형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삼각형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 정삼각형이 없지만 우리가 그려둔 그 정삼각형을 실제로 정삼각형이라고 약속하자. 이 약속을 통해서 학문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라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없지만 우리가 관념으로, 우리 정신으로 포착되는 또는 개념으로 포착되는 저 세계, 저 이데아의 세계에는 완벽한 삼각형이 있다. 여기에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걸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 세계에는 정말 완벽한 정육면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정육면체는 진정한 실체인가 아닌가? 이러한 철학적 질문이 아마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해 나가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조형적 작업이 실제로 많은 사유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비교적 6명의 작가 중에서 가장 젊으신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의 틀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 질문하겠습니다. 작가님의 큐브는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거나 또는 진화해 왔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된 육면체, 그 다음 인조 가죽 레저로 구성된 검은 표면의 육면체, 그리고 라이터 블론, 그리고 퍼펙트 큐브로 변해왔고 또 변해가고 있죠. 이들의 차이점과 그 변화에는 어떤 서사가 들어있는지 선생님 의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변화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뭐 차이라 하면, 이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뭐 재질감에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작품을 한 것인가, 아니면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해왔던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제가 이제 논문 쓸 때는 서사라는 또 단어를 쓰시니까 서사적 변형 과정, 큐브의 서사적 변형 과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딱딱한 그 딱지의 어떤 형태, 완벽한 뭐 정사각형 형태에서 뛰다가 물렁물렁한 재질로 변하면서 형태감이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되어 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껍질, 껍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벗기면서 좀 해체되어져 가는 그런 형태의 큐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선생님은 그냥 계속 작업이 그냥 내가 이런 작업을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셨다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일단 비평가라서 제가 보니 상당히 아주 그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작가 스스로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비평가 입장에서는 거기서 비평가의 눈으로는 서사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소물 넣어서 작업하시다가 그 소물 넣은 껍질은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 프레임을 해체해버리니 어떤 것을 그것에 가두는 그런 규정이 사라지고 그 알맹이가 남는 거죠. 또 알맹이가 남으니 이것은 어떤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 실제로는 아무런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질서가 되는 그것이 다시 질서를 가지고 이른바
카오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꼭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정리하신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이론가 입장에서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선생님 하신 말이 아니니까 나중에 선생님을 당신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안 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묻고 싶은지 안 읽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후 작가님은 큐브의 껍질을 다른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만들어 미러 큐브를 만들었는데 이 미러 큐브와 그 이전의 큐브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러큐브 이전에 미러큐브를 사실은 이제 아주 예전에도 작게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게 시간차로 뭐 이렇게 달라지는 작업은 아니고 가장 큰 거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비춰지느냐 아니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러큐브 시리즈를 할 때에는 좀 훨씬 더 나를 바라보는 것, 비춰보는 것 이런 거에 좀 더 치중을 했고 그 이전의 작품들은 비춰지는 건 아니고 나를 이제 참여시키고 그 안에 속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의식이 발전해 갑니다. 그 전에는 이 큐브를 대상화시켰어. 이 대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고 그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그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헤치면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프레임을 헤쳐버린 그런 실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 프레임이 어떻게 나를 비추는가 여기까지도 사고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 미러 큐브를 만들어내면서 미러 큐브를 만들면서 그 미러에 내 얼굴이 비치고 미러가 만들어지니 그 미러는 이제 그 큐브는 오히려 그 큐브 바깥의 대상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이 이제 대상이면서도 또 대상을 비추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사유의 실험들을 자기 스스로 말로 정리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작업은 이제 큐브를 풀어헤쳐 아까 보셨지만 큐브를 풀어헤쳐 더 이상 큐브가 아니라 거울로 만들기도 하고 관처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시키는데 이것은 세계 속으로 펼쳐진 큐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펼쳐진 큐브는 말 그대로는 큐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큐브 실험이 일단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큐브 실험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큐브라는 것은 뭐 정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나 굉장히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좀 바뀌고 내가 좀 뜯어가지고 좀 열었다 한들 이 큐브라는 어떤 개념성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여기에서도 계속 이제 재미난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브 시리즈는 영원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마사카님께서 그런 관점을 하시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질문이 7번입니다. 7번 질문 안에는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셀 푸코 이야기도 나오고 델레츠 이야기도 나오고 막 니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7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8번 작가님의 작업은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 6명의 작가들 중에서 실제로 김중근 작가 그리고 정칠교 작가 이 앉아 계신 정희욱 작가 그리고 또 저 위에 계신 진영섭 작가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박근 작가 이 5명의 작가들이 아주 강한 사회적 역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그런데 유독 우리 선생님의 작품은 그들 보기에는 강한 역사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한 흐름입니다.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작업은 직접적으로는 강한 사회적 역사적 메시지를 띠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보편적 삶의 문제, 탄생, 변화, 성장, 소멸, 사랑, 죽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21세기 컨템포러리 아트의 한 흐름이긴 한데 이건 역시 작가님이 의도하신 것이겠죠? 네, 좋은 거는 의도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걸로 의도한데.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 2024년을 함께 살아가는 이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느껴지는 한국인으로서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하고 다 동일하니까요. 그 공통적인 어떤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작업에 묻어나는 것 같고. 네. 예. 아마 특히 21세기 동시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의 한 흐름이 이 작가들이 철저하게 사적인 문제에 공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적인 문제를 그려내면서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동시대 21세기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건드려내는 것. 이것이 실제로 21세기 컨템포러리 아트의 한 방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노준원 작가님이 그런 방향을 아마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졌고, 그래서 우리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한 영역으로 충분히 들어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노준원 작가께서 민주공원에서 4월 미작을 하셨는데 제가 민주공원 관장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4월비가 아마 선생님 작업은 4월 비는 미스크 비자죠. 그러니 아마 4월 혁명을 염두에 두시면서 4월 혁명 속에서 사라져간 우리 역사 속의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문중들 민초들의 그런 삶과 아우성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아까 여기 우리 전시 중에서 보시면 겉으로는 가장 강력한 이 작업이 정철교 선생님 작품입니다. 당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에 띄는 원자력 발전, 핵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직접 그것을 건드리진 않지만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또 더 보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우리 21세기 동시대를 건너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노준원 작가님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많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질문은. 앞으로 큐브와 아울러 또는 큐브를 넘어 어떤 작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2가지 정도 방향성 가지고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좀 여러 군데를 다닐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 비치는 큐브를 여러 곳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거기 있는 것을 좀 비춰보고, 저도 비춰보고, 내가 누구인가? 이제 여기 제가 머무는 곳에만 있으면은 그거를 좀 알아가기가 어려운데, 다른 장소에 가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해서 시리즈를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했던 작품은 망해가지고 제가 작품을 시키지 못했고, 두 번째 얼마 전에 이제 몽골에 갔더니 좋은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첫 번째 시리즈 미러 큐브인 몽골은 지금 이제 다른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면 부산대 앞에 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보러 오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작년에 레지던시 처음 참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작업의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접어두고 좀 새로운 작업, 새로운 생각들 이런 거를 주어진 주제에 좀 맞는 작품 한번 해보자,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또 다른 것들을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 생태 이런 것에 작품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시리즈들은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이 사진 보고 제 작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제가 한 작품 맞고요. 조각품은 제 작품 아닙니다. 새하고 새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반짝반짝이는 어떤 그 과자 봉지 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과자 봉지를 많이 저한테 이렇게 재료를 우리 다른 관객들께서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과자 봉지가 우리의 어떤 도시 생활을 굉장히 이제 잘 담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도시라는 어떤 장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과자 봉지로 만들어진 이 둥지, 새 둥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작업들 좀 네, 이렇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접는 딱지도 좋아하는데 또 병따국 딱지도 좋아해요. 병따국 딱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요.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병따국을 두드려서 딱지로 가지고 놀던 이런 그 작업을 하는 세대였는데 이 딱지도 제가 이렇게 작업판 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딱지치기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 뚜껑이 개인적으로 되게 예뻐요. 제가 이제 술을 한잔 마시러 가면 호주머니에 막 계속 가져와요. 막. 네. 그래서 항상 화장대 위에 막 병따궁이 막 술 병따궁이 막 있고 네. 병따궁 예쁜 술을 먹어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져와서 작업판 시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네. 곧 더 다른 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작업. 네,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렸어요. 네. 제가 페인팅 생각보다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의 작품도 좀 있고요. 다른 작가님들도 작업하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많이 그려주셨어요. 재밌다면서. 네, 하다 보니 재밌다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그려주셨습니다. 네. 마스크 작업 이런 것들도 좀 진행하고 있고 이제 아마 하반기에 계속 그 도시 생태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의 어떤 생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확대해서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러 큐브를 한국이 아니라 부산이 아니라 전 세계 영역에서 나가 아닌 우리가 아닌 타인의 삶들을 비춰보는 거울로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들을 비춰내는 그러한 미러 큐브 작업을 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겠다. 그리고 또 도시 생태 작업, 도시 생태 작업은 또 하나의 작업은 과거의 딱지 놀이를 병 뚜껑, 딱공이 아니고 병 뚜껑 놀이로 딱공 아니에요? 병 뚜껑을 가지고 놀이라는 실질은 우리가 예술의 기원이 무엇인가 할 때 놀이 기원설이 또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놀이를 할 때 놀이를 하는 아이는 실제로는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뛰어넘는 기능을 합니다. 놀이를 할 때는 어린아이는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또 환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놀이가 원시 종합예술이나 또는 어린아이들이 변놀이와 통틀어서 인간들의 창의성을 발휘시키고 인간들을 발전시키는 가장 문화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른바 놀이 기원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놀이라는 것은 딱지치기 또는 병 뚜껑치기, 병 뚜껑치기 저도 나갑니다. 병 뚜껑치기 이런 놀이가 실제로는 또 좋은 그런 소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생태 속에는 다시 딱지나 또는 보여주셨던 마스크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와 환경과 연관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한 방향으로 미러 큐브를 더 확산시켜 나가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며칠 전에 이제 마무리한 미러큐브 인 몽골을 한번 보고 갈까요? 짧아요, 굉장히. 예. 저기 빛이 좀 안 들어왔으면 잘 보였을 텐데 빛 좀 들어와서 좀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일단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서 질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시더니 저기 그 큐브 만드시는 지금 거기 전시된 그 재료 있잖아요. 네. 재질이 어떤 것이고 그거 바로 거기다가 바로 그림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다른 과정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큐브는 그 저희 현수막천,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수막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지는 저 벌룬 큐브는 안에 이제 바람을 막는 한 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겹 더가 이제 인쇄되어진 겹 두 겹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 이제 조명을 설치해서 빛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저기 큐브 지금 우리가 표면에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으시죠. 그럼 그 현수막에도 바로 그리셨어요? 그건 아니요. 이제 그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제가 좀 연출을 해요. 이런 거는 실물 딱지가 있고 그 딱지에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사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좀 써서 색깔을 좀 다양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할 때 천을 좀 깔아가지고 그 색이 좀 반사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연출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사진을 이제 앉혀서 프린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 색감이 다양하게 나오고 각도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고요. 아, 네네. 조명을 좀 이렇게 잘 썼어요. 원래 작품은 아까 미러큐브 은색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촬영 여러 가지 방향으로 촬영을 합니다. 실버스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요, 우리 그냥 현수막 프린터와 같아요. 네, 실사 인쇄. 실사 인쇄. 네네네. 또 질문 없으세요?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품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관객을 작품을 보여주어서 관객과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들 또 이제 관객들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이 대화를 앞으로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날.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조금 빨리 끝난 감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자리에 주신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에 굳이 이 날짜를 잡으신 이런 댓글을 항상 부탁드립니다.